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우량주 사전 10번째 기업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 그다음에 왓츠앱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좀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또 젊은 세대로 가면 네, 인스타를 훨씬 더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또 메신저 왓츠앱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VR 기기 오큘러스라고 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뭐 3D나 이런 4D 이런 거 볼 때 이런 거 앞에 이렇게 안경 큰 거 끼고 이런 거 보듯이 하는 그 오큘러스라는 제품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관련해 갖고 이제 메타버스 사업 이런 쪽들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 분배 매출 비중을 보면 98%가 광고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광고 수입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광고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쪽 부분의 사업들을 조금 더 이제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VR 기기 오큘러스를 통한 메타버스 사업을 이제 하려고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쪽 부분들이 실제로 매출로 어떻게 잡히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타로 잡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바뀔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고 성장성이 있는지가 과연 이제 앞으로 향후에 페이스북의 주가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오큘러스는 저도 아직 사용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만간 꼭 사서 한번 시연을 해볼 생각입니다.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실제로 사용이 되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현재로서는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잘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아마 기기를 팔고 이 기기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의 어떤 사업들과 관련된 확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이런 비즈니스의 변환들이 좀 일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42%, 유럽,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좀 골고루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런 SNS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 주가를 좀 살펴보는데요. S&P 500 지수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 동안의 주가, 페이스북 주가와 S&P를 보면 작년도 8월부터 올해 한 3월 정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그러니까 S&P와 거의 똑같이 움직인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일 거면 S&P 500 지수를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산다는 거는 지수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 이후에 한 3월부터는 지금 이제 그 격차를 좀 벌리면서 페이스북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이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동안 상당히 오랜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대형 독과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호주에서 어떤 뉴스 관련된 어떤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발목을 많이 잡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그 매출이나 이익들이, 매출이익들이 한 30%씩 40%씩 한 2년 동안 늘려가고 있고, 올해도 여전히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가 지수를 이겨내면서 좀 지금은 상당히 이게 탄력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들을 좀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게 연간 실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지표를 보시면, 요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성장 기업들의 주가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익하고 순이익도 작년에 큰 폭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 수혜를 받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죠. 아무래도 집에 있으면 또는 실내에 머물면 아무래도 SNS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니까요. 연안산 매출액이나 이런 쪽들을 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장주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189억 달러, 38%가 성장하고 순이익도 403억 달러로 38%.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의 회사가 연간 38%라는 거는 엄청난 고성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의 기업들은 20% 이상만 성장해도 매출액이 상당히 고성장이라고 보여지는데, 38%라는 거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 늘려가는 기업 가치의 성장 속도로 보면 엄청난 고성장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즉 적정 주가나 이런 주가 수준들이 좀 싸게 거래되면 언제든지 사서 좀 보유해 볼 만한 기업에 속하는 성장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표들을 좀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을 보면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도 2019년도부터 다시 회복되면서 마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매출액도 늘고 마진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익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차트를 보시면 이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차트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 주당 순이익은 기업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주가는 그 기업의 가격을 말하는 건데 가치와 가격은 거의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에 가거든요. 일시적으로는 두 개가 다르게 크로스되거나 바뀔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당 순이익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주가도 방향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당 순이익하고 주가 같은 방향에 가다가 이때 2019년, 20년도에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거나 이런 시점이 있었죠. 이런 시점이 아까 S&P 지수를 비트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이익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뉴스나 악재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 잡고 있던 주가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이익의 증가 속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빅데이터로 분석한 종목 진단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개요는 100점 만점에 84점. 업종 평균이 35점이니까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전체 미국 상장 기업의 상위 6%니까 매우 높고요. 주가 추세는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정, 중기적으로는 횡보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형태의 주가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PER은 26배고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면서도 소비자 독점하고 있는 독점 주식이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적정 주가는 524달러인데 현재 가격이 359달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영역에 있다는 게 이제 빅데이터로 본 종목 진단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보시면 84점인데 전월 대비 2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점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실적들이 새로 발표하고 재무 정보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것들 다 데이터가 체킹해서 알고리즘들이 체킹해서 평가해 보니까 2점이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기업이 된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이제 100점 만점에 84점인데 이 DY라고 하는 건 배당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0%로 나와 있다는 건 배당을 아직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고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 투자하고 그 기업이 필요한 성장에 돈을 넣기 때문에 배당을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좀 멈추거나 지체될 때 그때 이제 배당을 주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뭐 배당 자체로는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배당이 점수 매력이 없죠. 나머지 보면 만점, 성장성 만점, 현금 창출력 만점, 독점력 만점. 즉 배당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점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좋은 기업이냐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아닌데 가격이 싼데 사요 말아요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이 별론데 그게 얼마에 판들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만약에 복숭아를 여러분이 사러 갔는데 복숭아에 썩어 있어요. 막 다 문드러져 있어요. 근데 그 복숭아를 100원에 팔아요. 사시겠어요? 안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100원이면 싸잖아요. 그래도 안 사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 먹는 거니까. 기업의 주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량 기업이 아닌 부실 기업인데 걔가 옛날보다 주가가 10분의 1이니까 지금 사면 오르지 않을까요? 그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무조건 우량 기업 그리고 점수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요 차트를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선 있죠? 요 선 보이시죠? 요 선이 바로 적정 주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적정 주가는 기업들의 실적이나 또 향후 전망들이 변동될 때마다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요 파란색 라인으로 있는 이 음영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고평가, 여기가 저평가. 요 라인에 도달하는 건 매우 고평가고 매우 저평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사이에 거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주가도 보면 이때는 적정 주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2021년도 2월, 3월 이때가 올해죠. 이때가 바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가면서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보셨던 주당 순이익 주가 이 변동하고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거래될 때가 저평가돼 있었고 지금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적정가에 도달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실적이 더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간 거예요. 적정 주가가. 그래서 주가가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또 상승하고 있는데 또 기업의 가치가 또 오른 거예요.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5% 이상씩 막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35%씩 연평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이런 기업으로 일단 진단 결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매력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투자 매력도를 보시면, 네, 요 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근데도 0점이 아니라 1점인 이유는 뭐냐면, 배당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없으면 0점인데, 얘는 그러니까 배당을 원래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시거든요. 캐시로 어차피 배당을 하니까 캐시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든 아니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현금이든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 회사는 최소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회사가 언제든지 배당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을 위해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 매력도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치 데이터를 봐도 배당 수익률은 없고 주당 배당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조금 더 정체가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 배당을 하면서 주주들한테 아마 배당들을 좀 많이 돌려주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로 미국 주식 우량에서 10번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본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